나뭇잎이 노랗고 빨갛게 변하고 바람이 선선해져서 산책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에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 자주 보이는 식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알아보고 가을철 산책 시 반려견 건강에 위험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난히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진 우리나라는 일가을철의 은행. 열매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는 열매 노란 과육 부분에 있는 발로 보른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은행 열매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속열매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삼키면 장기에 손상을 입혀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합니다. 작은 반려견들은 은행 열매를 하나 또는 두 알만 먹어도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 열매는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반려견이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발작,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도 강아지 몸에 닿기만 해도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 시 구토 설사를 유발하니 꽃 구경을 갈 때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삼가을에 피는 이쁜 붉은 꽃 상사와이. 뿌리에 있는 독성은 매우 강력하고 위험해서 코끼리도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근처에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비스커스라는 꽃은 반려견이 꽃잎을 뜯어먹으면 구토, 설사, 식욕부진이 일어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베고니아는 독성이 있어 반려견이 섭취 시 구내염, 입술 통증과 또한 침분비가 일어나고 구토, 설사를 유발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육가을에는 습한 날씨로 인해서 곰팡이와 독버섯이 자주 발견됩니다. 개들이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 산책 중에 땅을 파거나 이상한 물체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가을에는 낙엽들이 길을 덮습니다. 반려견들이 낙엽 속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끔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물건, 곤충, 심지어 곰팡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책 중에 개들이 낙엽을 물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을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려견이 감기에 걸리면 콧물과 눈물이 많아지고 재채기와 기침, 식욕저하 등의 증상이 보입니다. 예방법은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주고 꾸준한 운동을 해 면역력을 길러주고 찬바람이 불어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야외 산책 시 뱀벌, 진드기 물림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도심에도 독을 품은 뱀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뱀에 물렸을 경우엔 응급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동물병원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알맞은 해독제 처방을 위해서는 어떤 뱀에 물렸는지 알아야 하므로 뱀의 사진을 찍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활동 시 진드기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산책 후에 브러쉬로 가볍게 빗질을 해주고 반려견의 털에서 진드기를 발견하면 손으로 제거하지 말고 핀셋이나 도구를 이용해 제거해주시고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진드기에 물리면 사람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에는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꽃가루, 곰팡이, 먼지 등이 증가합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피부 발진, 눈물 과다, 재채기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령견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반려견을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키고 외출 후에는 발과 몸을 깨끗이 닦아 청결을 유지합니다. 가을철의 건조한 공기와 환경 변화는 강아지의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털을 잘 빗어주어 죽은 털과 먼지를 제거해주고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여 건조함을 예방해주세요. 또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강아지가 빨리 지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주세요. 가을은 반려견과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산책 시 위험한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반려견에게 안되라는 명령어를 통해 개들이 위험한 식물에 가지 않도록 훈련해 주세요. 우리 보호자들이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반려생활 보내세요.